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볼 얘기는 악인들만 돈 버는 자영업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파트 2로 청소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특징을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첫 번째,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 매출보다 순이익,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분들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가는지. 대부분 그 자영업 광고할 때 매출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이 100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10조가 되든 그 순이익 세금으로 다 나가거나 뭐 다른 부대 비용으로 다 나가게 되면은 수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영업이익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희가 하는 뭐 전기세, 수도세, 월세, 직원임금, 요거 크죠. 월세랑 직원임금. 그 다음에 뭐 세스코, 포스기, 정수기, 배달앱 수수료 이런 거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가는 게. 근데 이게 전 세계에 공통된 구조인데 왜 대한민국은 다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전기세 안 내냐? 수도세 안 내요? 월세 안 내요? 직원임금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낼 거고요. 세스코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기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배달앱 수수료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세금 정책도 좀 다를 거고요. 근데 왜 이게 대한민국은 다 하냐? 이런 사업이 성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자주 읽어요. 사업 관련 책을 자주 읽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서 자주 읽는데 읽다 보면은 신박한 것들이 많아요. 자영업자들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가르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건설 공무를 할 때 일이었어요. 예전에 청소업으로 돈 벌기 전에 건설 공무를 했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웹하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뭐 이상한 프로그램 몇 기가인가 쓰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뭐 저장하고 그런 파일 같더라고요. 요거를 돈을 그때 건설 업체였는데 월 한 20만 원? 컴퓨터들 제가 봐도 이거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 사장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2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일반 식당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요. 이거 외에도 요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마케팅 회사 업체가 되게 많죠. 마케팅 업체 얘기는 95%가 사기예요. 95%가 사기인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전화 많이 받아봤는데 그 수화기에 대고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옆에서 무슨 콜센터처럼 전화만 돌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직원들은 전부 전화만 돌리지 마케팅 하겠냐고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재능 기부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크몽이라든가 이런데 대학생들이 블로그 글 써주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자기들 재능 기부하거든요. 차라리 저 같으면 이런데 마케팅을 맡길 것 같아요. 크몽 이런데. 그만큼 돈 빼먹는 사기들이 많다. 사기라기보다 돈 빼먹는 업체들이 많다. 이게 마케팅이 제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하니까 문제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글 써줬다고 AI 돌려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만 이런 게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돈 빼먹는 사업. 자영업자들 상대로 돈을 빼먹어라. 돈을 이렇게 벌어라. 두 번째, 진상들이 너무 많다. 이게 대한민국이 저는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단점이 갑질. 이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갑질이 없어요. 팀 문화도 있고 갑질이 물론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돈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고 음식을 사 먹으면은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거래.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은 당연히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죠. 여러분들 직장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데 사람 의견 한두 명만 모여도 두세 명만 모여도 편이 가르고 그런데 근데 많아봐야 같이 일하는 팀이 대여섯 명 아닙니까? 개중에 또라이들이 한두 명 있죠. 근데 이게 장사를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음식업을 하게 되면 최소 100명 이상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자고요. 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무적 관계에 있어서 일로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으로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직급과 체계가 분명한 조직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요식업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돈을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요. 기가 빨리고 지칠 수밖에 없죠. 특히 여성 고객들을 상대하는 주가 되는 요식업이라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공사판 근처에 식당이 제일 편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밥 먹고 아저씨들은 벌레가 나와도 그냥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카페가 있는데 손님들 오면 거기 다 같이 가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날파리가 한 마리 나왔어요.
그냥 건져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여성 고객이었다면요. 그냥 안 넘어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뭐 아무래도 사람 남녀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 다 똑같죠. 이게 본인은 견딜 수 있어 하는데 사람은 최소 3시간 4시간 이상 자야 되죠. 견딜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하겠죠. 자, 세 번째, 허세문화. 미친 K-드라마와 왕자와 시녀의 러브스토리 등등. 저는 이런 거를 옛날에 코로나 전후만 해도 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냥 저런 드라마인갑다, 배우 되게 잘생겼네, 이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봤어요. 요즘에는 아예 안 보거든요. 이게 저는 SNS도 안 하고요, 명품백 이런 것도 극혐을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학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강사님들이 연봉이 높았고요, 명품이나 이런 거 소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봐도 모르겠는 이상한 백 같은 거 들고 와서 이거 700만 원 줬다 이런 얘기할 때 본인은 자랑이겠죠.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 누구랑 결혼할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명품 소비 비율도 세계 1위죠. 등등. 월 1, 200 벌면서 SNS 보면 기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사정을 잘 알죠. 월 1, 200 버는데 SNS 들어가 보면은 가관이죠. 정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나서 밥은 제가 사죠. 그 친구가 카페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하면은 마십니다. 마시는데 스타벅스 들어가가지고, 참고로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였고 스타벅스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뭐 7, 8천 원짜리 시키고 뭐 휘핑크림 얹고 뭐 이것저것 얹으니까 8천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좀 물어봤죠. 네 월급 18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이거 안 부담스럽냐 했더니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 뭐 주는 게 있었어요. 뭐 도장 같은 거 찍어서 다이어리 줬었거든요. 연말 되면 그런 행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요 도장을 다 모아야 된다 하면서 펼쳐서 보여주는데 이미 찍힌 게 열 몇 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상한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허세문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찬가지 이 자영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허세문화가 굉장히 심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본인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어디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사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음식 맛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영업을 해요.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봤거든요. 아주 기초의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아는 아줌마였는데 40대 중반 아줌마였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 돈이 조금 생길 거 아닙니까? 위자료 등등으로. 아니면 뭐 재산을 반을 하든가. 그냥 스파게티가 맛있어서 분식형 스파게티 집이었거든요. 차리는 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먹어보고 맛있어서 해야 되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년이 안 돼서 없어졌고요. 그냥 창업하고 싶다. 엄마 돈 좀 줘. 또는 은행님 돈 좀 주십시오. 아무 계획도, 아무 실패했을 때 아무 그것도 없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했다. 나라가 잘못했다. 갚아주세요. 휴휴. 그리고 배극견의 탄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썰을 하나 풀자면, 여러분들 배달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도 배달 음식 좋아합니다. 아니, 배달 음식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먹는 유형이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저녁에 뭐 시켜 먹고 그런 것도 자주 하고요. 근데 이런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싶은 게 뭐 건강 때문은 아니고 너무 더럽더라고요. 요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썰을 풀어드리면은 저는 포장을 자주 합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비가 아까워서 저는 현재 수익을 충분히 일반 직장인들 2-3배만큼 벌고 있고요. 근데도 배달비 2-3천 원이 아까워서 제가 직접 가서 차를 끌고 가서 포장을 해야 오거든요. 비위생적인 음식점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배달 기사들이 흔히 그 본인 배달하면서 배달 음식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썰을 하나 보면은 평점이 5점이었고요. 그리고 여성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제버거였어요. 야채 아주 싱싱했고요. 평점도 좋고 리뷰도 좋고 좋았어요. 근데 여기 가게에 제가 포장을 해서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여성 사장님 딱 겉으로 봐도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를 안 감았는지 축 늘어나서 뒤에 집게 같은 걸로 하나 집어놨고요. 식당에는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개가 주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비닐장갑을 꼈던가 안 꼈던가 기억은 안 나요. 강아지들, 개들 품 안에 안고 들고 왔다 갔다 조리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고 내려놓고 그 손을 뭐 장갑을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조리를 하고 그 햄버거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걸 몇 번이나 봤어요. 본인 개니까 괜찮겠죠. 본인 그거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이분이 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피어싱도 있고 몸무게도 한 100kg? 90에서 100kg 이렇게 돼 보였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있으셨고요. 딱 봐도 음식점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였어요. 배달만 하는 전문점이고 가게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배달 전문점 약간 창고처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었고요. 굉장히 비위생적인데 배달의 민족에선 거의 업계 1등이더라. 이런 걸 보고 이런 비슷한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달 음식은 좀 비위생적인 것 같다. 뭐 여담으로 좀 얘기해봤고요. 네 번째, 인구 소멸. 사람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죠. 인구들은 전부 노령화 사회가 되고요. 그 50대, 60대 저희 부모님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배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자영업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나라 이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자영업자도 줄어드는 게 이치예요. 그게 맞죠. 근데 자영업자는 도리어 늘어나고 푸차 산업이 성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제가 사는 곳은 상권이 좋습니다. 주변에 치킨집이 10군데 넘을 거예요. 마찬가지 중국집도 마찬가지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신고하고 막 매기고 이런 게 보여요. 배달의 민족 앱 들어가도 사장님이 글을 써놨어요. 막 그 악의적으로 리뷰 1점 테러하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막 그런 글들을 서로 써놓기로 해요. 그리고 제 친구나 이런 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자영업자가 줄어들지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제 채널이 청소 채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번씩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청소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특징, 요거 제가 앞에서도 유튜브에 한 번씩 얘기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냥 또 새롭게 생각나는 거 뭐 갱신된 것도 있을 거였고요. 그래서 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 특징, 시야가 중장기적인.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바꿀게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랬는데 어쨌든 청소 체계도 적어놨지만 최소 3개월 버텨보시라고, 수익을 내면서 버텨보시라고, 100만원까지 달성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하루 이틀 해보고 또는 일주일 해보고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저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직장은 하루 8시간씩 죽어야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합니다. 제가 청소책 제일 처음에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요게 중요하거든요. 제 첫 3개월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청소 시작하고 3개월 동안은요. 첫 번째 달 그때 매트리스 청소로 입문을 했거든요. 한 4,500만원 썼을 거예요. 4,500만원 쓰고 숨은 고수 쓰고 그 수수료 내고 해가지고 매출 7만 9천원 찍었어요. 두 번째 달 뭐 이것저것 청소해가지고 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50에서 70만원 사이 찍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달 그 다음에 계단 청소랑 막 병행을 해가지고 120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이게 바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저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청소를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온몸 땀으로 젖고 저녁에 집에 가면 잠은 잘 자죠. 꿀잠 자죠. 불면증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인생이 우울하다, 잡생각이 많이 난다, 청소업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거 하면 잡생각 안 나거든요. 우울할 겨를이 없어요. 돈도 벌고 너무 좋죠.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청소하면 잡생각 안 나서 좋다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말이 120이지 일세가 빠지게 하고 120 뻗었다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수익이 나냐. 청소가 어느 정도 쌓이고 노하우가 생겨서 청소 시간이 줄어들 때. 근데 하루 이틀 해보고 한 치 앞만 보고 책만 사면 교육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저는 어디까지나 먼저 해본 입장에서 시행착오와 경험을 알려주는 거지 시행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죠. 두 번째, 하지 말려고 말려도 함. 지금 그거예요. 청소보다 성공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청소책이든 교육이든 저는 팔면 그만이에요. 제 유튜브가 그 구독형 제품으로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청소책도 한 번 사면 끝이고 교육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연락하면서 피드백도 드리는데 수익 내는 거는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당신네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교육 받으신 분들이나 청소책 사신 분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본인들이죠.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현장을 하시는 분들 체력적으로 염려가 돼서 말리기도 하거든요. 본인 하는 일들을 얘기해 주시죠. 공사장에서 일한다, 뭐 어디서 일한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체력적으로 사고가 날까봐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해요. 근데 알아서 수익을 내서 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정답이죠. 본인이 돈 버는 거고 본인이 수익 내는 건데 본인이 결정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많고 어쨌든 세 번째, 앞을 보고 감. 목적지에 갈 때 진짜 간절한 목표가 정해지면 옆에서 뭘 하든 눈에 안 와요. 지금 본인이 뭘 할 때 막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뭐가 걸리고 뭐가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배가 아직 부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걸 경험해봤거든요. 오직 목표만 보이는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였냐?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반대로 목적이 제대로 없으면 여기저기 들러리나 하다가 병풍이나 설 뿐 엑스트라가 되는 거죠.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월 1,000만 원을 달성할 테야, 월 1억을 달성할 테야 하고 온천지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을 하라니까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동기부여가 얼마나 가냐고요. 그저 저는 머릿속에 일할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언제 유튜브에 좀 사연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직장을 관두고 돈이 굉장히 없어 본 적이 있었어요. 월 100 이렇게 빼도 없죠. 없어 보니까 일단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집밥만 먹으면 지겨울 때 있잖아요. 치킨 하나 시켜 먹는 것도 되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시켜 먹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제가 그때 보험료도 부담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줬어요. 아버지가. 그때 제 차가 스파크여서 보험료가 한 3, 40만 원 나갔거든요. 그렇게 대주고 나서 치킨을 시켜 먹으니까 월 1회 정도 시켜 먹었어요. 그걸로 엄마한테 한 소리 듣는 거죠. 돈 없다 하면서 치킨은 시켜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행 빚 졌다고 은행 빚 갚기 전에는 밥도 제대로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발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사고 택배 시켜도 그런 식으로 듣고 요 썰은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지더라고요. 뭔가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그때 엄청나게 화가 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눈에 비는 게 없었어요. 앞에. 참고로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하고요. 보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퀴벌레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똥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게 선악의 구분이 없어지더라고요.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요. 돈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조의금 저거 나도 좀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이게 사람이 돈이 없고 간절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없는 것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어쨌든 그렇고 네 번째는 변화에 능숙함. 다양한 시도를 해보더라도 빨리빨리 해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빨리빨리 변화에 능숙하고요. 우울한 거는 빨리 극복을 해요. 우울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하루 종일 콜라를 마셔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돈을 그냥 다 써버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어쨌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 빠르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반대로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싫어해요. 이게 사람 특징이거든요. 게임 같은 것도 바람이 나라 같은 것도 제가 30 후반인데 세대가 2세대라서 바람이 나라로 얘기할게요. 요게 오래된 게임인데 그래픽에 변화를 주면서 엄청나게 싫어하고 반발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바람이 나라 9 버전 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에서 신버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실패하는 사람 특징. 뭐든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실패를 대비하는 건 좋아요. 내가 전 재산이 2억인데 대출을 3억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현실적인 것이죠. 근데 뭐든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나?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화성 개척하실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장은 첫 번째 월 200 받으려고 하루 8시간 9시간씩 투자해서 일하면서 청소업은 1시간 또는 몇 시간만 투자해서 월 500을 원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루 1시간 또는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서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죠. 이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멱살 잡고 때려주고 싶어요. 월 200 하도 직장은 그렇게 8, 9시간씩 일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죄송하지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거든요. 한결같이 월 200 언저리예요. 월 200 언저리인데 그 청소업은 몇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월 500원. 제가 이런 거 많이 놀라거든요. 그 물어봅니다. 한 달 동안 청소를 1, 20만 원 따가지고 뭐 그래서 시간을 몇 시간 했냐 실제로 한 시간을 물어봅니다. 한결같이 대답이 똑같아요. 3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요. 적으면 3시간 많으면 10시간. 그냥 월 200 받고 직장 다니는 게 낫다. 그 다음 안 되는 사람 특 메타인지가 개박살 나 있다. 메타인지 이메자인가요? 주변 눈치만 오지게 뱀. 아니 본인 돈 버는 거잖아요. 본인 돈 버는 건데 주변 상황을 왜 그렇게 따집니까? 엄마가 인생 책임져요? 저요? 와이프가 인생 책임져줘요? 요새 이혼율도 장난 아닌데 이게 뭐가 잘 될까? 뭐가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저건 어떨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차세요는 좀 심하죠. 지울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이게 마포걸레 들고 하나 청소하는데 계산을 오지게 하셔가지고 아주 청소학 논문까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가볍게 시작하라고 제가 청소책이랑 청소 교육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교육을 이렇게 잡아둔 게 가볍게 진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작 자체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 생각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함. 사람 다 비슷하거든요. 저도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전만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같은데, 못한 인간인데 도대체 쟤는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아무리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나보다 능력치가 훨씬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이 하는 거를 수용을 해보자. 그때부터 수익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30대 초반이었고요. 이게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청소 말고도 그 이후에 다른 사업도 잘 풀렸거든요. 같이. 어쨌든 그렇고요. 네 번째, 핑계만 오지게 됨. 합리화 박살남. 자기 합리화. 저는 이런 유형들이 혐오하진 않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유형 같아요. 이제 곧 직장 그만두면 그때부터 하지. 반박해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 게 힘들더라도 안정적입니다. 사업자 나오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지. 그 전에도 할 건 많아요.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요거 말고도 뭐 블로그에 올릴 사진이 없다, 올릴 글이 없다, 청소 일이 없어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청소 일이 없으면 사진을 다른 건물에 좀 양해를 구하고 가서 찍든지 어떻게든 블로그 글은 쓸 거 많아요. 그 다음에 날씨 더우니까 날씨 더우면 밥 안 먹나요? 일 안 하나요? 현장 일 할 수도 있죠. 왜 그 본인 사업인데,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인데 조금 날 덥다고 쉬고 비 온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최적의 온도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바람 적당히 불고 비 안 오고 습도 적당하고 그런 날이 1년 중 며칠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 그 직장 가기 전에 직장 다니실 때 휴가 간다고 그 전부터 일을 안 하세요? 제가 다녀본 직장에서는 휴가 전에 더 바빠요. 왜냐? 휴가 때의 일을 몰아서 미리 해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싸가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야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니까 회사를 안 다녀요? 다니잖아요. 뭐 되게 중병을 걸리거나 그러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은 다니시잖아요. 다들 누군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이런 식으로 휴가를 내더라도 회사는 안 그만두잖아요. 근데 청소업은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패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래요. 본인 일이고 본인 그거 수익을 버는 건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이런 이유들로 심지어 직장은 월 200 받으면서 충성을 다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 4일 쉬다가 다시 가면서, 청소업은 뭐 좀만 누구 아프거나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울산 분들 믿어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청소를 10개를 뿌렸어요. 이거는 그냥 구매한 청소랑은 다를 거예요. 왜냐? 제가 들고 있던 거니까 좋은 청소거든요. 근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앞으로는 안 줘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본인이 힘들게 땄으면은 좀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고 저도 이런 걸 다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저도 핑계도 굉장히 많이 대고요. 자기 합리화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덥죠. 더우니까 나중에 하지. 오늘 좀 피곤하니까 월요일 교육하니까 힘든 날이니까 다음 날은 좀 수월하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청소 얘기도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지 뭐 일반론적이진 않고요. 이게 정답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